자소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성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천자라는 부분들로 이제 작성 구분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500자 간단히 작성 5천 이제 500자 이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1000자 이렇게 한 것은요.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에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디테일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면접에서 3인 1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인 1조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집중력 있는 면접 진행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자소서를 충분히 면접관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면접의 진행 상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를 이제 그때 당일날 돼서 써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000자 규모 정도로 각 문항별로 쓰시려면은 좀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1000자라고 썼습니다. 항상 이제 모든 회사들이 지원 동기라는 부분은 물어봅니다.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사항에 있냐 아니면 마지막 질문에 있냐 이런 관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우리 진흥원은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에 우리 쓰는 항목이 뭐죠? 왜 우리 기업을 지원했냐? 라는 이제 이런 측면인데요. 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당신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건지 그런 목표와 뜻을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작성해 달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저와 함께 분석해 본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에 어떤 체계가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로 하는 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동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쓰기 전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거에 있어서 나하고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어떠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회사를 선택했는지라는 그런 기업 선택의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민의 건강이라던가 삶의 질을 이제 좀 더 윤택하고 삶의 어떤 이런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목적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 삶의 질의 향상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숲 해설가라던가 이런 분야들의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로서 숲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한 본인의 활동성이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기타 활동 속에서 있었다면 그런 활동 속에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러면서 그 기업과 관련돼 있는 우리 복지진흥재단, 진흥공단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거나 해서 기업 선택의 기준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원 동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업 선택에 대한 기준과 직무 선택을 하고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관심성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 기획 파트에 대한 직무를 내가 선택할지 아니면 고객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직무를 선택할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신 후에 그거와 해당하는 KSA 좀 전에 이제 저랑 함께 차근차근 풀어봤는데요. 그 KSA 중에 내가 보유한 지식적 차원, 내가 보유한 기술적 차원, 내가 보유한 어떠한 일을 할 때의 성향적 차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직무에 대한 관심성에서 작성을 이제 해주고 이런 기업과 직무적 관점을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해서 회사의 발전 속에서 내가 성장해 나갈 건지 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 동기 파트는 저는 처음에 써져 있지만 처음에 작성하라고는 좀 어려워서 말 안 하고 있고요. 이제 2번, 3번 하고서 그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업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고 작성해보자. 뭐 이런 어떤 방법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생각이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작성을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질문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질문에서 이제 접근이 돼 있는데요. 성격의 장단점이 생활 신조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거는 정말 내 성격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격이 직무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성격을 표현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떠한 성격적 요소가 필요한지라는 부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직무 기술서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KSA 중에 에튜티드에 해당하는 그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직무 기술서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에튜티드에 해당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신 후에 그 성격 중에서 이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강점화할 수 있는 그 성격을 이제 표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사항들을 이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서 단점에 대한 부분,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이제 직무와 무관한 단점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자소서 작성 클리닉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와 좀 무관하면서 뭐 이런 정도는 뭐 단점으로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 이런 사항들을 이제 선정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서 이제 또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죠. 생활 신조. 그래서 한 질문 속에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격의 장점, 성격의 단점, 그다음에 생활 신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녹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생활 신조적 관점에서는 평상시에 내가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활동적 측면이 있는데, 이 활동적 측면이 해당하는 직무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 측면에 있어서 잘 연결성을 갖고 있어서 일치성이 갖도록 하는 부분들로 생활 신조라는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은 되게 뭐 꼼꼼하다. 그리고 한번 뭐 계획한 거는 계속 준수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잡았는데, 생활 신조로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되고 그 유연한 변화를 즐긴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생활 신조를 갖는다면 당연히 일치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뭐 사실 사람이라는 게 딱 이 기업에 맞춰서 준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같이 연결성을 주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하가 속한 조직 또는 집단에서 구성원들과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구성원들과 업무를 이제 공유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던 구체적인 경험과 결과들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직이라는 단체, 팀워크,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유하죠. 뭔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정보를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결국은 성과로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여러분들이 주제로 잡을 건지를 먼저 저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원한 업무와 또 연결을 짓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원한 업무의 중요한 성과가 과연 무엇일까? 좀 전에 시설 관리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다라고 하면은 뭐 평상시에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안전에 어떤 사고나 그런 위험적 방지 요소를 잘 해냈던 성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 교육이라던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잘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성과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내가 지원한 업무의 성과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업무의 성과와 유사한 내 학교 생활이나 기타 활동 경험 속의 그 유사한 활동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시를 하실 때 이제 혼자서 이제 성과를 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팀워크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팀원들과 협업하고 그 협업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성과라는 것을 이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기존의 방식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구체적인 경험과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항을 딱 보는 순간 아무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제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앞으로의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무언가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의 형태가 있을 거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형태가 있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라던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는 차원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제 기존의 방식, 이제 제도적인 관점이 될 수 있고요. 일의 효율성을 내기 위한 어떤 일의 업무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봤던 경험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 아무래도 문제적 요소를 이제 빠르게 판단하고 계속 반복하면 아무래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요소를 약간은 이제 수치나 기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면 좀 좋겠죠. 빠르다라는 것은 수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인지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해결적 관점에서 이제 해결을 혼자서 해결해냈는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해결해냈는지 이런 이제 과정적 측면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가 와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하는 그런 결과적 측면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내용 그 결과적 측면이 창의적이고 좀 해보지 않았던 좀 역발상적인 도전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요소를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판단했던 그 상황,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혼자와 팀워크와 아니면 그 과정을 위한 다른 이제 협조적 차원과 이런 부분들의 과정적 차원과 그 다음에 해결의 어떤 결과적인 내용적 측면의 창의적인 거, 요 세 가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 또한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해봐라. 좀 너만의 색깔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기존대로 그냥 따라하기 이런 것들은 좀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쪽 이제 진흥원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런 요소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보다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인턴이라던가 아르바이트라던가 이런 쪽 생활이 좀 더 접근을 했을 때 이 질문의 답변으로서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와닿을 그런 질문으로 보입니다.